자, 이제 112페이지 5절에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일단 등록세는 세율이 뭐 시험에 언급이 될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보시면 표준 세율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세는 등록에 대한 과표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오른쪽 113페이지 그 부동산 소유권 외의 등기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그 밖의 등기에서 건당 6,000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6,000원 미만으로 가면 6,000원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세율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셋 다 기본세율의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세율 자체를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가 잘 나오냐면 취득세는 이렇게 잘 나와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안 돼. 누구만. 표준세율만 가감 조정이 되고 등록세는요. 모든 세율이 다 가감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것만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가감 조정이 안 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가 잘 나오냐면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당해 연도에만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재산세 세율 파트에서 재산세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뭐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용사로. 어쨌든 셋 다 얼마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록세 세율을 가만히 보면 이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등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나와요. 이외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우리 말하는 그 밖의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건당 얼마? 6,000원.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등록세는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기타 빼고는 다 0.2%입니다. 0.2%. 중간에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소유권 등기에서 거기 보면 보존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유상으로 하면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인데 상속을 받으면 0.8%, 증여받으면 1.5% 이렇게 돼 있어요. 1.5%.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0.8%.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매매로 사면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등기할 때 세금을 뭘 냅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죠? 왜? 통폐합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매매로 사면 등록세 2%를 내래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세법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 그죠? 이때까지는 세금 어떻게 냈다 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 따로 냈다 했죠. 그리고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개정은 이때부터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취득을 해서 내고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여러분이 매매로 샀거나 상속을 받아가지고 현재 등기를 안 한 상태야. 그래서 지금 등기하려고 봤더니 옛날 같으면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면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서 뭘 내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걸 내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럼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가지고 아직 등기를 안 한 분들이 지금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지 말고 뭘 내라. 그죠?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2010년도 이전에 상속 받으셨어요.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걸 내라는 거지.
등록세를 내라. 그래서 이 규정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얘는 언제 적용되는 거라고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인 경우에만 그때 뭘 낸다? 등록세를 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 모르면 0.2%고 기타, 말수등기 같은 건 한 건당 6,000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1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서 보존 등기 쭉 돼 있죠. 그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죠? 그다음 113페이지 그 보충학습 있죠. 그죠? 보충학습 1번 볼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개정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언급이 안 됐죠. 얘는 언급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취득세 배울 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그죠? 유상거래로. 그럼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가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세율이 얼마인다? 1%,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등록세는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뭘 샀어? 주택을 유상으로 샀어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유상으로 사서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죠? 그러면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요?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왜? 이때 샀으니까. 그러면 유상일 때 등록세가 몇 %예요? 2%예요. 근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6억 이하짜리 사면 세율이 얼마예요? 취득세가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이때 5억짜리를 이때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등기를 아직 안 했어. 근데 지금 등기하려고 보니까 너는 이때 산 거니까, 이전에 산 거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 2%를 내래. 그럼 얘가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왜? 지금 사도 6억 이하짜리는 1%만 내면 되는데 나는 이때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등기 안 했대서 등기하려니까 이걸 내래.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초에 법이 어떻게 개정되냐면 만약에 네가 주택을 이때 당시 유상으로 샀어. 그러면 세율을 등록할 때 등록세 2%를 내지 말고 원래 지금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뭐예요? 1%, 2%, 3% 있죠. 요거에 어떻게 하는 거야? 100분의 50만 내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때 여러분이 5억짜리 주택을 샀어. 2010년도 이전에.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하려고 치면은 이거 2% 내지 말고 해당 취득세율. 그러면 5억이면 해당 취득세율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래 몇 프로야? 1%잖아.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만 내라는 거지. 그럼 얼마? 0.5%만 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1% 내라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면 1.5%만 내라. 뭘 내지 말고 요 2% 내지 말고 그 뜻입니다. 이게 또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충학습 1번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즉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이 지금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2% 내지 말고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이 이거잖아요. 1%, 2%, 3%. 그죠?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뜻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개정이 됐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죠. 자, 1번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세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가면 얘도 중과세가 있어요. 중과세. 그죠? 자, 등록세도 중과세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등록세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다. 3배 중과세다. 그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4페이지 2번에 1번 중과세 대상 법인 등기.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300으로 한다. 몇 배 중과세라는 거? 3배 중과세.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등록세가 문제가 보통 평균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올해는 이제 개정사항이 있어 2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나오면 종합 문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중과세 내용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그냥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한다. 땡! 틀렸죠. 200이 아니라 얼마? 300.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필요 없고 그냥 법인 등기할 때 중과세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대도시에서 하면은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100분의 300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 6절에 등록세 부과 징수가 나옵니다. 일단 납세지가 나오네요. 납세지는 거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그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1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자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걸 만약에 10억에 취득했다. 자,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요게 이렇게 취득하면 일단 취득세를 먼저 냈겠죠. 취득세를. 그죠? 근데 취득세가 얘가 지금 이걸 10억에 샀는데 얘가 임야가 한 필지인데 평수가 커가지고 면적이 커서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 취득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때는 걸쳐 있으니까 이 10억을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한꺼번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걸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비율에다 나눠요.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에 각각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해서 안분해서 나눠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걸 사가지고 안분해서 취득세 내고 등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면 뭘 내야 돼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죠. 그쵸? 그럼 이때 등록세가 만약에 나왔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쳐. 100만 원. 등록세 100만 원. 그럼 이 등록세 100만 원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 얘기죠. 얘처럼 취득세처럼 나눠서 낼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다 다 낼 것이냐 그 얘기죠. 자, 얘는 등록세는 한 군데다 다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처럼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한쪽에 몰빵해서 다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럼 등록세는 그러니까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등기하는 장소가 몰라요? 아, 걔는 이름이 대놓고 돼 있잖아. 등기소지. 등기소. 아, 등기소가 왜 이름이 등기소예요? 등기하는 장소란 얘기잖아. 어떤 사람은 등기 어디서 하냐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무슨 지자체 등기를 해요. 등록세를 거기다 내는 거지. 그죠? 그리고 등기를 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등록세 어디다 내냐. 등기할 때 낸다 보니까 그럼 등록세는 어디다 냅니까? 그랬더니 등기소에다 세금을 낸대요. 아니 등기소에다 왜 세금을 내요? 등기소에다가. 등기소는 걔는 등기만 해주는 거고 등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자체에다 세금을 내시고 나서 등기를 하러 가면 등기소에서는 여러분이 세금 냈는지 확인해보고 냈으면 등기해주고 안 냈으면 안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럼 결론은 등기를 어디서 해? 등기소. 그럼 등기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소가. 그죠? 그러면 이때 등록세를 어디다 내느냐인 거지. 어디다. 둘 중에. 그죠? 이 두 개 중에 뭐 맨 처음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는 그러니까 뭐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때는 등록관청 소지지.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는 어디다 내야 돼요? 경기도다 내고, 그죠?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충청남도에다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나눠내는 게 아니라 한 군데다 다 내라. 그죠? 같은 내용인데 취득세는 안분해서 나눠서 내고 등록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몰빵해서 한 군데다 다 낸다. 근데 취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분해서 나눠낸다 그 얘기네요. 자, 3번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돈을 빌려요.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그죠? 융자 10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10억을 신용으로 해달라 했더니 신용으로 안 해준대. 신용으로. 나 신용으로 10억만 빌려줘. 그때 은행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담보를 넣었어요. 자,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가지고 10억을 빌려다 했더니 어린 택도 없답니다. 담보가 부족하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육종 마늘밭을 넣었더니 담당자가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왜요? 2% 부족하대요. 할 수 없이 강원도에 있는 뭐 옥수수밭을 같이 넣었어. 그랬더니 이제 해주겠대. 자, 그래서 얘가 10억을 빌리려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와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가지고 10억을 빌렸다는 얘기지. 그럼 은행은 여기다 무엇을 설정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근데 이 저당권이 원래는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경기도권, 충청남도, 강원도 따로따로 해서 여기다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차피 이 세 개는 다 무엇을 담보하는 거예요? 요 10억을 뭐 하는 거예요? 공동 담보하는 거잖아요. 공동 담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자, 동일 채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이 3개 중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 걸 제일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이거 3개 다 어디다 내라는 게요? 경기도다 내는 얘기죠. 충청남도 걸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셋 다 충청남도에다 내라. 왜요? 어차피 이거 셋 다 뭘 담보하는 거니까 요 10억을 공동 담보하는 거니까 하나로 보겠다. 하나로.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3번 얘기예요. 보세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어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엔 납세지는 그 2번, 3번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가면 이제 신고납부가 나옵니다. 자, 얘도 납부 방법은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그죠? 자, 신고납부. 그럼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낼까요? 하고 나서 낼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등기를 할까요? 등기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낼까요? 세금은 항상 올림픽 정신이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빨리 많이. 세금을 먼저 내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등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래요. 그러면 등기해놓고 세금 안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등기해주고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네가 등기하고 싶으면 세금 먼저 내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등록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116페이지 나오네요. 신고납부. 1번 일반적인 경우 해가지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표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세액을 언제까지? 아무리 늦어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돼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 미니 강의 보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하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아무리 늦어도 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니까. 그죠? 결론은 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거. 이게 기본이에요. 자, 물론 이걸 안 하면 당연히 얘도 신고 나쁘니까 가산세 부과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이거 안에서 얘가 만약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가산세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등록세랑. 그죠? 그럼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돼? 가산세 붙으면 원금에 가산세가 추가됐어. 자, 그러면 요 나온 금액은 얘는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납부 방법이 뭐다? 보통징수. 이거 취득세 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 취득세 공통상이라고. 등록세하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보통징수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 그죠? 왜? 원금도 신고 안 해가지고 추가로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걸 또 얘한테 신고 납부하라고는 안 한다 했잖아. 얘는 이미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내주겠다. 그죠?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요? 보통징수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돼? 취득세와 등록세 똑같이 뭘 기억하셔야 돼?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가산세 아니면 신고납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가산세 붙었네? 그럼 보통징수. 자, 그럼 아닌 거. 이게 뭐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중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나 반면을 받았다가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가 과세가 되게 되면 요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죠. 그때 이는 어떻게 한다? 얘는 해당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뭐라고요? 신고납부. 왜? 얘는 가산세 아니잖아요. 그죠?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라고?
신고, 납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 같이. 날짜 이거 개정된 거죠. 원래 30일이었다가 60일로 그죠? 이게 원래 3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거죠. 개정사항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프린트해서 올려줍니다. 근데 올해도 개정사항을 제가 선보기 전에 프린트 올려줬는데 그거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안 읽어보고 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거 거기서 시험이 또 나왔거든요. 정답으로. 개정사항은 영순이라 영순이. 그죠? 꼭 하셔야 돼요. 그죠? 나중에 또 몇 가지 양도세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취득세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뭐 개정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중간에 나중에 가면 또 따로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거 나중에 꼭 읽어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보세요. 116페이지. 추가 신고 납부라고 했죠? 1번 등록 후 중과세. 그러니까 세금 내고 나서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2번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과세가 되면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세 파트는 어차피 얘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등록세는 따로 할 건 없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얘도 60일 안에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한다. 이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산세 똑같고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 납부고 여기까지 취등록세 공통상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에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비교할 때 어떻게 나와? 요런 거 같이 내는 거야. 같이 묶어가지고. 그죠? 얘는 공통상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60일 안에. 날짜가 60일 나오고 중간에 마지막 줄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자, 그 3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등록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라고 본다. 뭔 얘기예요?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납부를 해. 돈을 냈어.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원래는 가산세가 부과돼야 되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을 냈으면 신고를 한 걸로 봐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대.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자, 얘가 신고 납부인데 언제까지 하래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하래. 그럼 내가 만약에 내일 등기할 것 같으면 내일 등기하기 전까지 세금 내면 되고 한 달 있다 할 것 같으면 한 달 있다가 그 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럼 어차피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니까 그럼 얘가 세금을 안 내고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얘가 신고 납부를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하면 얘들 가산세 부과될 수가 없지. 왜? 돈 안 내고는 등기를 못 하니까. 근데 어떻게 등기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대.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 근데 네가 등기를 안 하면 뭐 해주겠대? 신고 안 하면 등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겠대.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 둘은 날짜가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여기도 해당되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해야 돼?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얘가 60일 안에 뭘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부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건 없고 그냥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하면 돼? 얘도 신고 납부니까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뀐다. 그러면 보통징수, 즉 가산세가 부과되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뭘로 간다? 신고 납부로 간다. 그게 이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3번은 내가 뭘 안 해도 요 기한 내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을 냈으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말소등기를 한다 치면 말소등기. 그죠? 그럼 말소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잖아요. 한 건당 얼마요? 6,000원. 근데 이거는요. 대한민국 누가 가서 계산해도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정액으로 딱 얼마라고 돼 있어? 6,000원. 이건 세금 계산할 필요도 없거든요. 무조건 6,000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6,000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다 6,000원이야. 근데 굳이 이걸 6,000원을 가서 신고하고 또 은행 가서 6,000원 내고 또 가서 말소등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신고 안 했어도 뭐 내고 은행 가서 6,000원 내고 바로 말소등기 하더라도 뭐 한 걸로 봐주겠대.
신고를 한 걸로 봐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내용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뭘 기억해야 된다고. 얘는 뭘 안 했어도 등록을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함으로 봐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 어디에 나온 특징이다?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걔는 꼭 기억을 해 주셔라. 그죠? 자, 오른쪽 3번에 보통징수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통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관된 거요? 보통징수 그럼 딱 연관 검색어가 뭐? 아, 가산세 얘기구나. 그런 거죠. 오,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보통징수로 바뀌니까 가산세 얘기구나. 이게 딱 떠올라야죠. 그래서 가산세 얘기 나요. 결국. 무신고. 이거 어떻게 했었죠?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인데 이게 개정 예정이죠. 만분의 3, 만분의 3, 0.03%에서 0.025%로 줄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확정되겠죠? 그죠?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가산세 얘기가 1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오른쪽 119페이지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내시면 돼요. 근데 감면을 받으면 뭐 한다 했어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그렇죠.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래서 농특세 20%를 낸다. 그런 거죠. 겹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록세 얘기다. 그런 얘기죠. 등록세는 뭐 내용 별로 없어요.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종합문제 좀 풀어보시면 뭐 특별하게 저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얘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우선이다. 그 세 개가 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 입각해서 할 거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자격증 시험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다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세는 일단 다른 건 다 됐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전 시간 했던 것 중에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그죠? 그리고 지급한 거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 세 개는 아주 기본상이에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123페이지 그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일단 재산세는 문제가 세 문제는 나오죠. 매년 세 문제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특별한 거 없으면 내년에도 여러분 시험도 세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재산세는 123페이지 보시면 개요가 나와요. 개요. 거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여러분 기억할 건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내년도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이 아니라 2019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그걸 우리가 과세 기준일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군 내 소자는 얘는 왜 시군이라고 나오겠어요? 얘가 무슨 세니까? 지방세 중에서 시군 구세니까 시군구, 시군내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방, 항공기. 얘네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재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돼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여 본래의 재산세에 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다. 그랬죠. 당연히 시군세이고 어디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그 걔네들을 계산해서 재산세 계산하고 그리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한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은 얘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라는 거예요? 시군세다. 시군세. 취득세는 특강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얘는 시군구세다. 그랬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나와요. 이번에. 1번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자, 지방세는 다 뭐 중심? 물건 중심. 물세라고 했잖아요. 물건 중심.
그러니까 세금을 다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항상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무조건 뭐라고요? 물건의 소재지. 그러니까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하는 시군세이다.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란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는요. 왜 다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가 구가 35개, 25개 구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동네예요. 재산세가. 왜? 땅값이 비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쳐요. 근데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재정이 얘들 비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인데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서울시는 세금을 거둘 때 재산세 반절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그럼 강남구에서 재산세 3천억을 거뒀어. 원래 재산세 3천억이야. 그럼 반절은 1,500억은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반절만 일단 강남구청에 줘요. 그러니까 모든 구청에서 반절을 세금을 걷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얘는 원래 무슨 세다? 시, 군, 구세니까 다 누가 가져가야 돼? 얘네 재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가지고 다시 전액을 재분배를 해. 그럼 재분배할 때 돈을 어디다 더 많이 준다는 거야? 그쵸? 재정이 약한 구청에 좀 더 주는 거예요. 강남에서 버는 걸 강북구나 도봉구 이쪽으로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교부금이 늘어나니까 구청끼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게 틀린 지문이 아니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안 그래요. 뭐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는 그냥 다 똑같은 거죠. 대전에 대전 같은 경우는 구청끼리 뭐 따로 이런 거 없어요. 왜? 거기서 뭐 더 걷어봤자 덜 걷어봤자 차이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울시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읽으면 1번에 다만 특별시 어디라고요?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란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얘는 경기를 안 타죠. 재산은 경기를 안 타. 왜? 뭐 경기가 나빠. 지금 막 부동산 경기 안 좋아. 근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소유권을. 그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기가 나쁘든 말든 가지고 있으면 뭐를 내야 돼? 그쵸?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재산세는 과표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로 세운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세금은 얘는 보통징수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죠. 그랬고 뭐 4번은 물세 어쩌고 나오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물건 중심이다. 거기 응익과세 응능이란 말이야. 응익 응능 나오는 이거 가끔 질문하는 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이 능력에 따라 이 수익력의 차가 나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그죠? 설명해야 괜히 머리만 아프고. 그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절대로. 근데 뭐 공부하다가 난 진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난 질문 올리세요. 그죠? 응익. 네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 그 부동산에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응익. 응능은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토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니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세금을 낼 능력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뭐 절대 물어보진 않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5번은 뭐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6번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다? 그쵸? 보통 징수다. 그리고 얘는 절대로 가산세는 없고 오로지 무엇이 부과된다? 가산금이죠. 그죠? 왜? 가산세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 얘는 보통 징수니까 뭐가 나와요? 가산금.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가산세라고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 그지? 고르면 되죠. 그리고 7번은 뭐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다. 물건으로 세금 낼 수도 있고 분납도 있고. 뒤에 가면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시면 또 뭐 9번에 소액징수 면제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뭐 세부담 상한은 세금 부담이 한도가 있어.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정하는 건데 특징 써놓은 거니까 뒤에 가면 다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죠? 보시면.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가네요. 과세 대상. 그죠?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똑같이 가요. 그럼 얘도 과세 대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뭐냐?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토지, 그리고 뭐 있어요? 건축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거죠. 얘들이 대상이에요. 5개.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뭐 선박 항공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어차피 뭐 그죠? 뭐 선박 항공기 갖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누군가 있겠죠. 우리가 없어서 나만 없는 거야. 나만. 가만히 보면 남들은 돈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억대 연봉자가 뭐 몇 명? 70만 명? 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난 70만 명 안에 못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짜증나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거 생각하면 짜증나 못 사죠. 세상. 그죠? 그럼 또 술 한잔 먹어야 되고. 그죠? 짜증나죠. 연말에 되게 바쁘죠. 지금쯤에 막 그 뭐죠? 뭐 막년에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크리스마스 뭐 해가지고 또 계속 바빴고. 그죠? 그다음에 뭐 유치원 같은 데도 이제 이거 지나고 1월 달 막 되면 무슨 뭐 재롱잔치 같은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 재롱잔치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들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 엄마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학원에 그 유치원에 가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고해성사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애가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IMF 터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잠깐 그 유치원에서 뭐 하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5세, 6세, 7세 반이잖아요. 그럼 5살짜리가 3년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걔네 집안 얘기를 제가 다 알아요. 3년 동안 들어가지고.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지네가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래. 그 와서 고해성사. 그 한 번이 고해성사하면 한 명이 하면 애들이 경쟁을 해요. 선생님 저요 하고 막 지들 서로 얘기해. 나중에 뭐 엄마가 어쩌고 막 이게 다 해줘요. 막 골치 아파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들은 걸로는 굉장히 게을르시고 그런데 막 유치원 올 때는 막 머리 세팅하고 막 화장 싹 하고 이쁘게 하고 와요. 근데 나는 알지 그 내막을 집이 얼마나 돼지우리인지. 그죠? 그 다 알게 된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 모여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그러죠. 율동도. 그죠? 나이 들으면 문제가 뭐예요? 허리가 구분이 안 되지. 허리가. 그죠? 허리가. 그죠? 허리가 구분할 때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자 허리에 손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허리야. 그죠? 자기도 모르게 올렸는데 딱 걸치는 데가 어떤 사람 여기 걸쳐. 그럼 여기 허리고 여기 걸치면 여기 허리인 거야. 그죠? 표시는 안 나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상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 3개가 중요해요. 부동산 3개가.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알면 돼요. 자, 124페이지 2절에 과세 대상. 재산세는 시, 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5개.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를 때는 뭐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지목이 돼 있는 거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요렇게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이 있다. 예를 들면 얘는 주택이라 쳐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죠. 그죠? 얘도 구분하면 얘도 어쨌든 건축물이고 얘도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 그래요.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은 이 건축물만 말할까요? 이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할까요? 이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나 시골에 주택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건물만 얘기합니까? 토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묵시적으로 나 주택 있다 할 때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건물하고 뭐 토지 전체 포함해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뭐가 주택이니 그러면 뭐가 주택이다? 요거 전체를 주택이라고 해요. 뭐하고 포함해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박혀 있어야 돼? 주택 그러면 뭐다?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을 한다.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재산세는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 재산세 내용 중에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거의 다 주택 얘기예요. 거의 다 주택 얘기. 이런 부동산이 토지가 기본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보면 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도 다 주택, 아파트에 집중돼 있지 막 토지에 대해서 집중돼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상가를 갖고 있어요. 상가를 하나. 그러면 재산세 나올 때 이 건축물하고 이 토지가 한꺼번에 같이 세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건축물, 토지 따로따로 세금이 나올까요? 따로따로 나와요. 그죠? 상가 건물 하나인데 얘는 7월 달에 건축물만 따로 계산해 나오고 얘는 토지는 9월 달에 따로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갖고 계시면 고지서가 2번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주택이 있어요. 자, 이 주택은 이 건축물과 토지가 얘처럼 따로따로 나올까요?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할까요? 얘처럼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얘는 한꺼번에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할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아니라 전체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얘처럼 건축물 토지 따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어떤 경우든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딱 박혀 있어야 돼. 그죠?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질문할게요.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주택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럴 수 있죠. 토지가 내 게 아니야. 근데 건물만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네요. 이런 경우는 재산세 계산할 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걸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할까요? 그때 또 여기서 또 뭐 다 안 본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로따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금방 뭐라 하겠어요.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틀리는 거야, 문제를.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인이 서로 같건 다르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두 개를 합해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이 만약에 50만 원이 나왔다. 50만 원이. 그러면 이거를 얘네 둘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나눠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그 나온 세금을 얘네 둘이 나눠서 낸다. 그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안분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럼 이 50만 원을 뭐 한다는 거야?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안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법에 안분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제가 취득세 할 때도 사실 이 안분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분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안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냐? 우리 세법의 안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잘 모르면 이걸로 가요. 금액으로. 취득세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이 나온 세금을 둘이 나눠서 낸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 얘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에 들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기서 파생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게 흔들리니까 계속 엉키는 거야. 뒤에 가서 헷갈리더라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 공장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금 어떻게 나와요? 재산세가. 공장 건축물분 세금 따로 나오고 토지분 따로 나와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뭐 빼고. 그쵸? 주택 빼고. 주택은 얘들처럼 이것 따로 없다는 거지. 무조건 한꺼번에.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 개념만 안 흔들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재산세 보면 이 주택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가 얘기 나와요. 그 보면. 그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서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